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CGV 아트하우스의 큐레이터 김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오늘 꿈의 제인 개봉일이고요. 개봉 기념해서 시네마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현웅 감독님 그리고 제인 역을 맡은 고교환 배우님 또 소연 역의 이민지 배우님 이렇게 총 3분 모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 연출한 조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에서 소연 역할 맡은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에서 제인 역 맡은 배우 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길게는 6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토크를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3분이랑 이야기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서 객석에 마이크를 빨리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질문들 생각해 주시고 이후에 열띤 질문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개봉일이에요. 그래서 영화 이미 여러 번 감독님들 배우 두 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개봉일이라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분 어떠신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잠을 많이 자고 밥을 많이 먹고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첫 개봉일이고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개봉 첫날 관객분들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맑은 얼굴로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있는 것만 봐도 저희는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개봉날 처음 뵙는 관객 여러분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은 몰랐고요. 저는 오늘을 위해서 간만에 수영 좀 하고 왔습니다. 예쁘세요, 여러분.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옷을 갈아입었는지 결국 선택한 옷이 남방 2개 레이어드인데 이게 어떤 파격적인 레이어드로 여러분께 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의상이 좀 불편하시다면 제가 제보해 주시면 아주 이러는 줄 사실 그 영화를 개봉한다는 소식을 감독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영화제를 통해서 작년에 한번 보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반가운 마음이고 저희 영화를 소개하고 이제 관객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난 네티즌이어서 프로 네티즌이어서 혹시 이런 악플이든 좋은 리뷰든 한번 살짝 남겨주시면 이렇게 한번 궁금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른 곳에서도 상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님 단편 영화 중에 서울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도 이 편지 내레이션, 서간문이 중요하게 정서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꿈의 제인도 편지 내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간체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향수나 회고의 감각, 서정성에 대한 감각에 어떻게 좀 애착을 가지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편지라는 글이 영화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관객분들한테 편지를 쓰는다는 마음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편지라는 것이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벌어졌던 일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벌어졌던 일을 경계해서 쓰기도 하고 문장을 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영화를 만드는 마음과 편지를 쓰는 마음 같은 것들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식이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슬프게도 느껴지고 절박하게도 느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서간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찍으시고 제가 이렇게 초반에 사진 좀 많이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에서 이민지 배우님이 소연이 또 편지를 계속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편지의 수신인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시점도 좀 모호한 편인데 이민지 배우님은 편지 쓰는 연기를 하실 때 누구한테 쓴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혹은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편지 쓰는데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감독님과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수신인이 없는 편지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 나레이션 녹음할 때의 감정은 최대한 좀 담담하게 가자라고 한 게 감독님의 디렉션이었고 저도 그걸 좀 최우선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수신인이 없는 편지라기보다는 영화 속에서 구석에 숨겨놓잖아요. 숨겨놓고 가는데 환풍구에 네. 어떻게 보면 누군가 비슷한 그런 소연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수신인이 없지만 이제 속으로는 좀 누군가 좀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영화 완성된 걸 보고 나서도 많이 느꼈고 나레이션 녹음했을 때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넣어두는 그 천장의 공간 거기에 넣는 걸 보고서 일종의 자기 고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비슷한 처지에 누군가에게 띄우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애처로워지는 감이 있네요. 네. 제가 듣기로 영화 준비하시면서 감독님이랑 구경 배우님이 같은 동네 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영화 준비하시면서 약간 연애하듯이 연인처럼 감독님이 구경한 배우님을 집에 바래다 주면 또 구배우님이 내가 저기까지는 또 가줄게 하고 다시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경한 배우님께 그때 주로 작품에 대해서 제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많이 하셨었는지. 조현은 감독님과 굉장히 애틋한 경험이 있는데 감독님이랑 자주 만나서 어떤 신 스터디라고 하죠. 신을 분석하거나 신을 해석하는 방식의 준비보다는 제인이라는 인물을 그냥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예를 들어서 제인은 어떤 인물이다라기보다는 제인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 거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감독님께서 미리 제인의 테마를 주셨었어요. 또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감독님께서 주셨던 지금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그 플러시 플러스 달링스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의 프로토타입이죠.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이제 더 빠른 비트의 음악을 주셔서 굉장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인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냥 계속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인이 어떤 인물인지 감독님도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이 정확히 정의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인간을. 그래서 그 질문이 쌓여서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의 제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인 캐릭터에 관해서 조금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제인이 왜 우리 시쳇말로 약간 츤데레 같은 사람이잖아요. 속마음하고 말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비애에 젖어 있다든지 정호를 너무 만나고 싶지만 소연한테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또 아주 일상적인데 또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불균질한 혹은 대비감이 큰 인물 연기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 뉘앙스를 포착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연기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인은 그간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그 인물에게 다가가는데 소연과 자주 마주하는데 소연에게 다가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그 많은 객석 앞에서 디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제인의 모습에 충실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부분이 환상이고 어떤 부분이 진실된 장면인지 뭐 진실보다는 어떤 장면에서 제인이 항상 여감도 그런 분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모습의 제인이었고 그래서 그 장면 모습에 충실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예.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제인이라는 인물한테 의외성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인간적인 캐릭터처럼 아마 관객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청원을 또 제가 내요. 그러니까 뮤월드에서 연설신 같은 부분은 오늘처럼 이렇게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처음 뵙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 와서 알게 되는 제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인은 이런 공간 이런 분위기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구나 더 필사적으로 제인 같이 얘기하는 그 어떤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끝난 후에도 계속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더라도 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소년도 단번에 맥을 잡기는 좀 힘든 캐릭터였을 것 같거든요. 좀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부분들, 좀 위약적으로 구는 면도 있어서 어떻게 좀 애착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를 좀 설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사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답답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 첫인상은 약간 그런 편이어서 눈치가 보이는데 근데 영화 찍을 때는 사실 감정 표현이 많이 없는 친구고 표정 변화도 많이 없는 친구여가지고 이 캐릭터를 과연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중간중간에 제인과 지수나 또 병욱이라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같이 쭉 이어나가야 되는 유일한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좀 뭔가 해보려고 하진 않고 이 이야기의 화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완성되고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계속 찍으면서 뭔가 나름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연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괜히 재밌는 장면인데 특히 저는 그 초콜릿 혼자 먹는 장면이 되게 웃으시는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데 저는 2-3번 볼수록 그 장면이 되게 소연이라는 애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까지 이렇게 초콜릿을
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혼자 몰래 나와서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였나 보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 통해서 관객으로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좀 정이 가고 연민이 가는 캐릭터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은 반대로 제인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존재감이 뚜렷하고 대사도 좀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없는 유머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된다고 느꼈었고, 또 제가 감독님한테 조금 궁금한 지점은 제인이 상당히 아날로그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사들도 땅에 떨어지면 죽는 사람이 인자예요라든가 달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전기를 받는 장면들, 또 어떤 게 있었죠? 그 말이 네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어떤 아날로그함 의도된 것인지, 또 저는 죽은 소연의 엄마의 존재가 좀 떠오르기도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연출된 것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제인이라는 캐릭터에 한정 짓는 것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질문을 듣고 생각했을 때 제인의 집을 제가 헌팅하게 됐을 때의 어떤 정서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저 집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할머니 집, 그러니까 뭐 각자의 모두가 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저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집을 떠올리는 이런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집들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정서 같은 것들이 그런 공간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제인이라는 인물의 일면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밖에도 사실 대사의 어떤 디테일들에 상당히 좀 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 죽은 몸에서 흰털이 났어, 이런 대사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이런 대사들 어떻게 수집하셨을까? 뭐 이번 영화에 한해서라면 뭐 감독님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들이 환기가 되어서 어떻게 대사 안에 녹아들었을까, 그런 지점들이 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사라는 것은 결국 근데 뭔가 의식을 하고 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면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스스로 입을 열고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줄 때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거북이가 죽어서 흰털이 났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제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서 그걸 안 치우셔가지고 실제 제가 목격한 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렸을 적에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습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것들의 어떤 크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연대한 방식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씬들을 구성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에 그 구교환 배우님의 애드립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는 씬들, 뭐 미러볼 안 훔쳤다고 하는 씬이나 비치발림을 주워가는 씬 같은 것들, 혹시 현장에서 좀 배우님의 어떤 임기응변 같은 게 녹아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다 시나리오 안에서 이제 정리된 부분이었었고, 배우로서 이제 그 동선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 스피드, 어떤 시속을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텍스트에 있던 것들을 배우가 옮기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옮기느냐,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사는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어느 타이밍에 선풍기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맞춘 게 좀 테이크가 오래
잡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촬영 횟수가 길어진 그 장면도 있었었고 어느 장면에서는 한 번만 나올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었던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첫 등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인의 첫 등장 장면이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었었고 그리고 촬영날 첫 등장신이 있었어요. 안녕 돌아왔구나라는 그 장면 뭐 기술적으로도 조명이나 촬영이나 앵글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장면이었었어요. 카메라는 사실 멀리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공들여 굉장히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하죠. 또 아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하나 있었어요. 제인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했던 게 누군가의 이 영화의 전체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인은 누군가에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첫 이제 제인을 만난 인상이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이게 근데 말씀 도중에 제가 다시 또 궁금한 게 생긴 것이 영화에서 당연히 영화 연기를 하시지만 굳이 또 이번 영화에서는 그 안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또 노래를 부르시고 영화 말기에는 또 스피치라고 해야 할까요? 길게 대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 부분은 뭐 연습을 뭐 준비를 어떻게 좀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노래는 사실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 노래방 가거든요. 코인 노래방. 네.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기면서 이제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연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도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께서는 정확한 레퍼런스 없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폰 새로 나왔는데 잘 만들었지? 그래서 이런 신기한 기능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결은 다르더라도 제가 감독님과 얘기 나눴던 제인의 진심을 관객분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빌 게이츠 연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민지 배우님께도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민지 배우님 입장에서는 고교환 배우님 그리고 또 지수 역을 연기하신 이주영 배우님 두 분하고 이 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연 입장에서 제인과 지수는 각각 어떤 인물인지 어떤 역할인지 또 글쎄요, 각기 어떤 좀 다른 애착을 느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인을 바라볼 때는 정말 가족 엄마의 느낌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가족의 느낌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뭔가 닮고 싶은 언니라고 단정 짓기도 되게 애매한데 그냥 약간 선망하는? 질투하면서 선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소연처럼 완전 막 다른 사람들하고 속해 있지 못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무리에 무난하게 속해 있던 아이였는데 거기서 그 무리가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한두 명 정도는 우두머리 같은 친구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여행 갈 때 항상 맨 뒷자리 좌석버스 가운데 앉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항상 가만히 있어도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친구들이 야 너 뭐하냐 뭐 매점 갈래 이러면서 달라붙게 되는 그런 친구. 그리고 그 친구는 또 혼자 있을 때도 딱히 심심해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무리지어서 가다 보면은 그 친구는 꼭 앞에 이렇게 걷게 되고 저는 좀 뒤에 걷게 되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를 떠올리면서 지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멋있고 나는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해하고 뭔가 나는 이 친구가 1순위로 친해지고 싶고 친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내가 1순위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면서 닮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투 약간 좀 어린 시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특징적이고 또 보편적인 학창 시절을 겪게 되는 경험을 좀 불러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 배우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제인의 모습이 소연이란 인물이 상실한 여러 가지 그 이상적인 롤모델들이라고 할까요? 죽은 엄마, 또 지수, 또 소연이 언젠가 삶에서 잠깐 만났던 실제 제인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더해져서 이런 것들이 뒤섞이고 좀 뒤틀린 것이 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 경계 같은 것들을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고 모호하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감독님이 영화를 끌고 오시면서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게 결심하셨던 것이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에게 좀 불친절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또 끝까지 이 목표를 유지를 하시려고 뚝심도 가지셔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저 역시도 지금도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상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서 가장 뭐 흥미로운 지점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시키는 단계에서는 저 역시도 너무 기승전결 이야기의 기승전결에 너무 얽매이고 있지 않나 진짜 가짜 이런 것들에 구분 짓는 것에 제가 너무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결국 결론은 언제 이 이야기는 결국 소연이가 무엇을 이겨내고 무엇을 욕망하고 그리고 무엇을 꿈꾸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감상들의 의구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연이가 결국에 보았던 것들 그리고 그 이제 제인이 소연에게 해줬던 말들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영화의 결이라고 하니까 또 연출자가 또 결이라고 해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롭게 개인적인 어떤 감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 혹은 진짜 가짜의 구분보다 그 한가운데에 놓인 어떤 인물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감각만이 중요하다 어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럼 혹시 이 영화에서 제인이 화면 속에 존재할 때와 제인이 있을 때와 제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제인이 부재할 때 혹시 어떤 현실의 질감을 좀 다르게 연출하려고 하셨던 점, 뭐 화면의 스타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면에서 좀 포인트를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 다 보신 분들이니 보신 것처럼 어떤 세계 사용 같은 것들의 차이를 뒀고 그리고 의상 같은 것들 역시도 그 소연의 어떤 심리 상태나 뭐 어떤 희망, 욕망 같은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소품 같은 것들에서 이제 또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보다 또 논리적 연결성 같은 것들을 두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고 이제 또 제인이 없는 공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들은 어떤 그 소연이의 어떤 심리 상태 그때는 뭐 일종의 절망감이나 어떤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구현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색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톤이 좀 낮은 블루 계열의 색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혹시 그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있으신 관객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특정 색깔, 특히 이제 오히려 제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집요하게 사용되는 색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초반에 제인팸 시절에 그걸 굳이 일부라고 칭해본다면 일부에 정호가 없어서 어떤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제인과 영화 말미에 지수의 죽음 이후에 한 3부라고 부를 수 있는 즈음에 무대 위에 서서 연설을 하는 제인은 상당히 다른 인물처럼 보이거든요. 그 에너지 면이나 실행하고 있는 가치관의 면에서나. 그래서 구교환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파편화된 순간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연결성이나 그런 부분에 좀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크게는 뭔가를 섭취하고 있는 제인과 뭔가를 섭취하지 않는 제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도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을 얘기하거나 좋아하는 그 서로 보여드리고 싶을 때 그 인물이 뭔가 행복한 순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프링글스를 먹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자를 그 감자칩을 먹고 있는 제인의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인 것 같아요. 예. 프링글스는 그러면은 구교환 배우님의 아이디어. 감독님과 무엇을 먹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재등장하면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이제 프링글스 오리지널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달라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제인의 일부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안에서도 제인의 행복한 모습도 있고 기억나는데 저희 소풍 제인과 정호를 찾아서 이제 바다에 파라오 나이트로 갈 때 저희가 그게 뭐 상호명이 그럼 걸리나요? 아니죠. 네.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그게 그 가상의 공간이어서 그 같이 갈 때도 같이 사실 저 동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동료예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그때 되게 설레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1, 2, 3부를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저희가 되게 힘든 장면도 있지만 크게 불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 찍으면서 제가 영화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하철 장면 같은 경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오늘 남으면 이어서 마이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얘기 나와서 그럼 제가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감독님께서 드리자면 영화 이제 중후반부쯤에 소연이가 또 먹는 걸 받아요. 증명사진으로 잠깐 등장하는 지수의 동생 윤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에 저는 상표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탕과 젤리의 어떤 중간 즈음에 있는 그것을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용서의 제스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죄의식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행동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 부분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씬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씬이 뭐 있겠지만 또 저는 유독 이 씬이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좀 피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근데 저는 명확하게 한 가지의 감정을 염두를 하고 연출을 한 씬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와 관련을 했을 때는 그 씬의 전체 분위기에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씬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나 그리고 그 소연이 가지고 있는 지수에 대한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은수가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출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연출한 씬이지만 그것은 역시나 또 관객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좀 그게 그럼 혹시 이민지 배우님은 그 순간에 직물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감정 느끼셨어요? 손바닥에 주어졌을 때?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감독님의 의견이 아니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연민 플러스 용서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그 일부에서 제임템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연만 유일하게 없는데 그걸 순간 보여준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여준 의도는 뭔지 궁금합니다. 길게 보여주는 의도는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금방 죄송하게도 뭔가 지어내려고 했었는데 지어내면 안 될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그 흐름 그냥 직관적인 편집 리듬에 있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악이 있어요. 이제 그 쉼터 공간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성당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쉼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가가 나오고 있는 상이 이제 다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이어붙이면서 그러려면은 이제 그 그림의 길이가 적당히 이어졌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 액자를 여러 번 찍었는데 딱 한 번 썼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좀 가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아쉬웠겠죠. 제가 그건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좀 뭐 제 어떤 무의식적으로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처음 보는 분과 여러 분 다른 수가 있는 게 한 명 한 명 표정이 다 재미가 있고 좀 독특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다 캐치하기에는 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가족 사진이 본격적인 첫 촬영이었었죠. 이제 그래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조금 오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이 굉장히 오래 보여지길래 사실 그 사진이 일종의 유머로 느껴지잖아요. 너무나 진지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유독 오래 보여주시길래 지금 전체 이 이야기, 제임팸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혹은 좀 위태로운 기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은근히 짚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유머는 맞습니다. 네, 유머적인 부분은 제가 목표를 했던 것이 심히 심각한 표정들로 이렇게 앉아 있고 얼어 있는 모습들로 그게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머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파한 대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잔잔한 파동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이 갖고 있는 그 고유성이 있잖아요. 저희 집이 사진관을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촬영할 때도 한해차라고 말씀드렸던 게 계속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 격장한테 디렉션을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탁 하고 찍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아까 네, 손 두 번째로 들어주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건데요. 가출팸이라는 소재가 그렇게 낯익은 소재는 아닌데 뭐 시사 프로나 뉴스에서 좀 듣기만 했던 건데 이거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소재로 삼은 계기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실제 가출팸들과 취재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한 게 그 중반부터 압박팸이라고 하는 그 쪽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좀 적나라한 가출팸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어떤 특정 주제나 인물군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만들진 않아요. 제가 웃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직원분께서 포스터를 꺼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주제나 인물군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만들지는 않고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애정이 가고 특별하게 느끼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거나 말할 기회가 없는 인물들에게 좀 입을 불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쉼터를 찾아가서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혹시 이런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봐 주시면 이렇게 허락을 하는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뭐 밥도 먹고 그 친구들과 함께 뭐 같이 놀기도 하면서 취재는 좀 오래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들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다층적으로 좀 넣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계신 분이 계속 손을. 네, 저 약간 연장되는 질문이어서 꼭 다음에 하고 싶었는데 저도 소재에 대해서 좀 사실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인물들의 소재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사회에서 굉장히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주 접하기 힘든 인물군들이잖아요. 제인도 그렇고 소연도 그렇고 그래서 감독님이 왜 굳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도 궁금했었고 또 두 번째로 궁금했던 건 배우님들이 그렇다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대본을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살아나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구교환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텍스트를 먼저 읽었을 때 저는 그 역할에 다가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제이는 궁금증을 넘어서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멋진 여인을 만난 기분에 들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옮길까,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제인의 모습을 어떻게 잘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감독님과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십제처럼 보일 수 있을까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거는 일반적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보통의 10대 학생들을 연기한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특징적인 말투나 쓰는 단어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면은 그래도 어렴풋이 따라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소연이라는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 비슷한 나이 또래 10대보다 약간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뭔가 정말 대화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표정 변화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뭐 다른 애들은 화낼 수 있을 때에도 화도 못 내고 그냥 좀 되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굴다리에서 대포라는 친구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뭐 어울릴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어라고 하는 장면이 소연한테 있어서는 거의 처음으로 진심을 얘기하면서 제일 감정적으로 소연의 입장에서 폭발을 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적인 폭발이라고 해도 원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감정적인 폭발에 못 미치는 수준의 폭발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일반 사람처럼 막 그렇게 감정을 해버리면 얘 멀쩡한 애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치로 보여질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최대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장면이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압박감으로 다가온 장면이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눈물을 좀 가장 많이 흘리신다면 그 장면에서 울컥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감독님도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나 인물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연출자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아까 말했듯이 편지를 쓰듯 관객들에게 건네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인과 소연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0분, 15분 정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쪽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기 흰티 입으신 분. 네.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은 그 토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른 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좀 시간상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부교환 배우님께서 하시려다만 지하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빨리 말씀해 정말 주시죠. 시덥지 않은 얘기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영화를 오늘 첫 GV고 오늘 개봉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 장면을 찍을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저희가 찍었다고 했는데 그 장면에 이제 급하게 그 장면이 저희가 한 6, 7분 만에 만들어진 장면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촬영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촬영팀의 그 멋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보통 진짜 멋있었어요. 네. 정말. 정말 이렇게 막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렌즈를 막 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촬영할 때.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막 진짜 지하철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여기 네. 그 렌즈 박스에 딱 착착착 하고 여는 모습이 너무 네. 멋있었어요. 물론 그 이제 지하철 구간은 한적한 구간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근데 진짜로 제가 반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 영화를 만들 때 저희가 다 갔던 그 한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괜히 이렇게 괜시 혼자 개인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항상 네. 다들 공각기동대처럼 그렇죠. 예. 그 또 파츠들도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추구추구 이런 소리가 나고 너무 멋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쪽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맨 뒤에 손 들어주신 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정말 그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는데 제가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그 케이크 세 조각 장면이었는데요. 그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인의 죽음을 맞닥뜨린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김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김밥을 하나씩 집고 나서 이제 그 접시에 남아있는 김밥이 세 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제인을 묻으러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식탁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세 개의 남은 김밥을 보여주시기를 약간 기대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그 부분이나 장면에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을 이제 대충 파악하셨잖아요.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음식을 관련해서 제인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초콜릿을 혼자 먹는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인은 특별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모두와 윤리 의식을 도덕적인 면을 같은 도덕 의식을 공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뭘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 같은 건 꼭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뭐 힌트가 있겠죠. 그래서 제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원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절주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집요하게 물으면 실례일까요? 김밥이 세 줄이 아니었나요? 만약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만약에 세 줄이면 정말로 감동받을 것 같거든요. 네, 알람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의도 말고 각본을 쓰면서 어떤 과정 그런 걸 약간 묻고 싶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봤는데 이제 첫 번째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영화를 되게 뭔가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뭔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약간 1부가 좀 더 꿈 같은 느낌이면 2부가 좀 더 현실적이고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뭐 2부에서 그 이제 주인공이 꿨던 꿈이 뭐 1부라면은 뭐 2부의 어떤 아빠적인 세계와 뭐 그런 남자들의 폭력적인 뭔가 그런 세계와 아니면 뭐 1부의 그 제인과 뭔가 엄마 이런 것들의 뭐 대조 그리고 뭐 그것이 뭐 제인이 트랜스젠더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1부에서 제인이 주는 그 물건들의 모양 그리고 2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음식의 모양 뭔가 이런 게 되게 엄청 섬세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각본을 쓰면서 되게 힘드셨겠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게 1부와 2부가 되게 서로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1부가 먼저 마음속에 계셨는지 아니면 2부가 먼저 마음속에 계셨는지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각본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떤 게 어려우셨는지 약간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좀 일단 나눠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1부, 2부에서 제인 중심의 모계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부에 좀 가부장적인 병우팸의 어떤 대비를
하나 짚어주셨던 것 같고, 또 시나리오 쓰실 때 1부, 2부 어떤 쪽을 먼저 중심으로 잡고 이야기 가지를 뻗어나가셨는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게 먼저였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3부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1부도 아니고 2부도 아니고 3부. 그러니까 3부라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버리면 정확히 언제라고 모르시겠지만 제인이 재등장하고 그리고 서연에게 제인이 무언가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고 이 시퀀스를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완성시키자를 목표로 이렇게 같이 작업하신 작가님과 함께 머리를 싸매며 그렇게 오랜 기간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습니다. 네. 뒤에 이어서 주신 질문은 전체적인 어떤 형식에 대한 고민을 물어봐 주셨던 걸까요? 네. 꿈이나 어떤 상상이나 구분이 모호한 경계, 그리고 그게 3부에서부터 어떻게 서로 뒤섞여 가기 시작했는지 좀 최초의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부를 이 이야기를 이제 서연과 제인이 처음 만나서 제인이 서연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서연이 들었고 서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의 가장 목표를 크게 둔 형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기 이민지 배우님도 꼽아주셨는데, 네, 지금 방금 손 들어주신 분이요. 초록색 티 입고 계신 분.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냥 궁금한데 그 제인이 항상 불행하다고 했는데 가끔 있는 행복 중에 조규현 배우님이 연기하면서 제인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지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근데 제인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영화 안에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많았었어가지고 그 하나를 지금 생각나는 걸 고르자면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좀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족 사진 찍었을 때도 행복했을 것 같고 그 소연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또 행복했었을 것 같고 그 어느 한 장면이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치볼 가지고 달릴 때요. 그때 어떤 성취감. 네. 근데 제가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달린다는 건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뭔가 아드레날린 막 뿜어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도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래사장 푹푹푹 달리는 그 바닥에 밟히는 질감들도 좋았었고, 그래서 자꾸 그 장면을 생각하면 계속 소연이랑 같이 함께 갔던 피크닉이라는 소풍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날 밤은 좀 안 좋았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이 밟히는 순간들이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 제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어서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기 앞서서 아까 감독님이 먼저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뭐 여러 번 봐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내러티브 구조나 이런 면들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볼 때마다 인상이 계속 달라지는 영화였고 저도 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혹시 또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오늘 감독님 그리고 배우 두 분 영화 보시면서 가장 애착이 남는 장면이라던가
처음 볼 때는 아니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인상이 달라졌다던가 좀 남다르게 보인다던가 이런 장면들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게요. 그 연출가가 뭐 자기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겠죠. 제가 또 실험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CGV에 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CGV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계신 김소미 크리에이터님과 또 두 분 포함해서 매주 금토마다 이렇게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꿈의 제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설명들과 같이 함께 뭐 굳이 극장에 찾지 않으셔도 홈페이지에서도 음성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히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어떤 의도를 했고 제가 어떤 뭐 시나리오를 썼던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라는 것이 평론가 혹은 이런 큐레이터 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같이 이해를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도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장면은 배우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바텀 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피사의 동근 초콜릿을 먹는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나름 되게 소연이가 귀엽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잃어볼 주워오는 장면과 대비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연이가 살짝 좀 짠하게 느껴지는 장면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저는 혼자서 그렇게 초콜릿을 까먹고 살아왔던 아이가 이제는 케이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인을 통해서 배우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꿈의 제인을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또 감독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시긴 하지만 이게 볼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기 감정에 저도 감정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엔딩 지점이나 뭔가 이게 소연의 진짜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장면 같은 게 약간 퍼즐처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도 있는데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보실 그런 보고 싶은 궁금함 같은 게 있다면 또 소연이나 지수나 제인이나 또 병욱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되게 짠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친구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궁금하시고 또 극장에서 찾아봐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대충의 내러티브나 이야기 전개는 이제 아시니까 또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또 봐주시는 게 집중하면 또 새로운 영화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겸 네, 배우님. 또 새로운 장면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정호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호가 이학주 분이 연기하신 정호죠. 근데 총총총총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안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관객으로서. 그래서 제인으로서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면 꼽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영화가 관객과의 두뇌 싸움을 한 영화로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뉴월드라는 어떤 진실에서 뉴월드에 도착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부분이 저희가 책임감 없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정서 그대로
갖고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제인답게 마지막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캐릭터까지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정보까지. 저희 그럼 시네마톡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초반본가요?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해요. 한쪽 발가락이 없는데도 그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간지러울 때가 있다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두고서 눈에 보이는 것들, 명쾌하게 손에 잡히는 것들만 그럴싸한 대접을 받는 세계에서 어떤 대결을 벌이는지 이 두 사람을 통한 어떤 우화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소외나 연대의 측면에서 많은 분들께 조금 더 내밀하게 다가가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 한번 다 같이 찍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행복한 얼굴 관객분들과 같이 찍는 건가요? 저희 여기 초상권 가지고 계신 분 좀 민망하시면은 살짝 반 정도 가리셔도 되고 다 같이 나오시죠. 네, 그럼 혹시 가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함께 자리를 해주실게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합시다. 꾸며진 화이팅 한번 할게요. 저희 꾸며진 화이팅. 하나 둘 셋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찍으세요. 꾸며진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꾸며진 화이팅!